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을 주신 회생부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요즘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생각하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주위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요, 채무자가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요거는 이제 줄여서 보통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에는 신용 채무가 있고 담보 채무가 있죠. 부동산에 대한 그 담보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현금 흐름이 막혀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경우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 경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개인회생 상담을 하는 경우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채무 변제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부동산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의 심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과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뭔지 우선 알아볼까요? 개인회생 제도는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소득을 변제 재원을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남은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너무 어렵나요? 그럼 이걸 좀 쉽게 얘기할까요? 돈을 벌어서 빚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에서 관할하는 채무자의 채무 정리를 위한 절차를 법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갚는 거거든요. 이것이 개인회생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 잡혀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올까봐 걱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경매 절차와 연관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회생과 관련된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죠. 그러면은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법무사님, 사건 번호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건 번호는요, 법원에 접수를 하는 그 순간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요, 3일에서 한 7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 또 금지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법원은 이제 일정한 기간 서류 검토를 끝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시 결정이 나오고 채권자 집행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은 변제 계획 인가 결정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일정 기간 동안에 연체 없이 납부를 하면요,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 절차는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 그 절차 진행을 하려면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튼간에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경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경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가지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을 지은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그거를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진 채무자의 그 빚, 이거를 갚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에는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개인회생과 경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요,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의 채무 불이행, 요거 이제 돈 문제로 인해서 진행되는 경매거든요. 채권자가 집행권원, 보통 이제 법원의 판결문, 요걸 이제 집행권원이라는 법적 용어,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결문을 받거나 또는 공증인 사무실이 있죠. 공증인 사무실에서 발급한 공정증서에 근거해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이거 보통 이제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통해서 못 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 이게 강제 경매입니다. 판결을 받은 집행 권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임의경매, 이거는 좀 달라요. 임의경매는 법원의 판결, 즉 집행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담보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보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이게 또 뭐예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근저당권의 기인에서 진행하는 경매가 임의경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강제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지명령이 법원에서 나오면요,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현재 상태로 다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이유, 이거는 만약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 이런 거를 허용을 하면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개시 결정까지 라고 했느냐? 개시 결정이 나오면요, 당연히 중지 명령의 효력이 개시 결정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 명령 이거 따로 필요 없어요. 개시 결정에 다 중지 명령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까지 이 중지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에게 손갈이 되고요, 이제 채무자가 법원의 중지 명령 결정문을 경매법원, 집행법원에 제출을 하면요, 요거 이제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집행법원, 경매법원 이 용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법원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법원에는요, 통상 이 회생 파산 이 절차 진행하는 법원을 회생법원이라고 하거든요. 또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이 법원을 민사법원이라고 하고요, 형사법원이 있고 행정법원이 있고 가사법원이 있습니다. 노동법원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각자 관할에 따라서 법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별도의 법원이에요. 그래서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사건, 개인파산 사건 내용을 다른 법원에다가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요, 그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받으면 이 결정문을 경매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 이 집행법원은 진행하고 있는 그 강제 경매 절차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지된 강제 경매 절차를 최종적으로 취소시키려면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인가 결정문과 함께 경매법원에다가 별도의 강제 경매 집행 취소 신청을 해야 중지된 경매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과 강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임의 경매는 어떻게 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임의 경매도 마찬가지로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경매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별채권이 있는 채권자, 근저당권자는요, 개인회생이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나오면요, 그 이후에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 임의 경매를 속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강제 경매는 취소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임의 경매는 인가 결정이 나면요, 속행 신청을 집행법원에다 하게 되면은 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는요, 별도 절차인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별채권이라는 이 어려운 말 나오죠. 이걸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이런 담보권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즉 담보 채무인 이 별채권은 임의 경매를 통해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요,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면 신용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하고 나머지 담보 채무는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이런 경우에 자신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경매를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자에 따라서는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너 개인회생 집어넣었지? 우리 이거 경매 절차 진행할 거야 하면서 강제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막지 못하면요, 이런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무, 이거를 개인회생 절차에 신용채무로 포함해서 정리를 하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경매에서 전셋집을 내가 낙찰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받을 전세 보증금, 여기서 이제 경매로 매각한 잔금, 요거 이제 상계 신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계 신청을 하면요, 추가금 없이 부동산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 경우에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계약 해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라면요, 내용 증명으로,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계약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은 임대차 계약의 중도 계약 해지 사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나는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회생 절차와 이 경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강제 집행과 경매를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합니다. 그러면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든지 중지가 됩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전에는요,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임의 경매인 경우는 담보권자는 별제권에 기초해 가지고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단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일까지는 요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지만 인가 이후에 인가 결정이 나오면요, 강제 경매는 취소가 된다 그랬죠. 실효가 됩니다. 반면에 임의 경매는 다시 속행 재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담보 채무는 별제권에서 개인회생 절차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담보권자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요, 분할로 이렇게 상환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담보물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해가지고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서울해상법원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조정제도라는 것을 2019년에 도입을 했거든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연 4% 이자율로 최장 5년, 35년 분할 상환 대출로 개인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유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각각의 특징과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는 경매 절차가 중지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필수적이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경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만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혁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일 출신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볼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